자, 오늘은 그것도 입력하고 있어. 맞네. 원자 반지름 사이즈 비교합시다.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지금 크기 비교할 거야. 원자 반지름 하나만 알아두셔도 제대로 나머지 돼. 보자.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가 많아지는 거다? 껍질이 많아지는 거다. 자, 전자 껍질이 많아져요. 그러면 원자 요만큼 반지름은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겠지. 자, 그럼 원자 반지름 1번. 동족, 같은 족 원소들끼리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증가. 그치? 반지름은 증가한다. 이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껍질. 그치? 전자 껍질이야. 이유 말할 수 있어야 돼. 껍질 수가 늘어나니 전체가 커져요. 그러면 같은 주기애들은요? 자, 여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베릴륨 쭉쭉쭉쭉 플로린까지 갈 거야. 그럼 껍질 수는 어떤데요? 똑같아. 껍질 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 거야. 껍질 수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차이가 있다면 리튬은 원자핵이 플러스 3짜리고요. 플로린은 원자핵이 플러스 9의 핵전화량을 띠고 있는 애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 여기에 있는 전자들 7개. 그럼 밖에 있는 전자를 안에 있는 핵이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냐에 따라서 얘네가 모이는 정도가 달라질 거고. 그럼 플러스 3이 잡아당기는 정도, 플러스 9가 잡아당기는 정도. 우리 전기적인 인력은 뭐하고 비례해요? 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전기력 F는 거리의 반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해. 그러니까 전하량이 클수록 세게 당길 거야. 그러니까 3짜리보다는 9짜리가. 그럼 껍질 사이즈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전하량 큰 놈이 세게 당겨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옆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건데 이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가 커진 거야? 더 원자의 분말량. 그렇지. 핵전하량이 3에서 9로 커졌지. 이때 우리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 그래서 우리 유효 핵전하라고 부를 거예요. 유효 핵전하 값이 커져서 요거 쓸까요? 4번에 1번에 원자 반지름에 같은 쪽 같은 주기 두 개 지금 적으세요. 근데 반지름이 왜 줄어드나요? 전자 껍질수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껍질은 그대로인데, 자, 예를 들어 여기 라인은 그대로 있어. 근데 안에 있는 애가 얘를 당기는 인력이 세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야, 조금 더. 있나요?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도 볼게요. 자, 우리 양이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뤄요, 얻어요로 표현해봐. 누가? 왼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왼쪽에 있는 원자. 이뤄서
어디 있는 전자를? 원적. 그치? 원적화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게 양이온이야. 그러면 얘가 양이온이 된다고 하는 건 맨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가 하나 날아갔다는 얘기일 거니까 나트륨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던 애가 하나, 둘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럼 원자가 양이온이 되시면 사이즈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 작아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없잖아. 그렇지. 전자 껍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보다 커요. 즉 양이온이 더 작은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가 될 거고. 그래서 양이온은 쉽게들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음이온은요? 자, 원자가 음이온이 될 거예요. 플로린이 F-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던 앤데 전자 어디다 얻어올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번엔 하나를 얻어온다고 해서 껍질이 많아지는 게 아니구만. 그럼 껍질 수는 변하지 않을 건데. 그럼 아까 껍질 수 안 변했으면 혹시 유효핵 전하량은 변할 것인가? 그러면 핵 안에 있는 전하량은 9개, 9개로 이거 자체는 같아. 그치? 근데 실제로 아주 조금의 유효핵 전하량이 감소는 할 거야. 왜? 나랑 같은 라인에 7개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 옆에 나와 핵과의 인력을 방해하는 가리움 효과를 나타내는 전자가 내 옆에 하나 더 생길 거니까 나는 유효핵 전하 값이 아주 조금 줄어드는 것도 맞아. 그것도 틀리다고는 안 해. 근데 그 영향력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더 많이 하냐면 전자가 7개 있을 때 7개 전자 끼리끼리의 반발력 8개가 됐을 때 이 공간에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그 반발력으로 밀려나는 효과가 있어서 유액전화 감소하는 것도 맞고 가리움이 생기는 것도 맞고 이때는 보통은 반발력이라고도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껍질수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이번엔 원자보다 음이온이 사이즈가 더 커질 거고 이유가 뭐야 물어보시면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생겨서 그래서 겸사겸사 유액전화도 감소하실 거다. 요거 됐으면 등전자 이온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자의 수가 동일한 이온이야. 예를 들어 이온이 되고 났더니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아졌어요. 할 수 있는 양이온 누구누구 있어요?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그럼 네온처럼 되는 음이온은 누구 있어? 플루오린. 그렇지. 전자를 한 개, 2개 얻어서 얘거나 2개 얻은 얘거나 이런 애들은 다 얘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거니까 이런 애들의 관계를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말륨륨까지도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 사이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등전자가 됐다는 건 이미 전자 껍질이 몇 개야? 네온처럼 2개로 통일된 상황인 거네. 껍질 수가 이미 같아. 그럼 껍질 갖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의 4개의 차이점은 자 일단 껍질 수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원자 핵전화. 그치. 핵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 11, 12, 9, 8 이렇게 달랐어. 그러면 아까 얘한테 적용한 것처럼 어차피 껍질 수는 같을 거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어디 갔어? 지웠네? 여기 했을 때처럼 껍질수가 같은 상황이라면 핵전하량이 커질수록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인력이 커졌던 거니까
얘도 같은 상황이겠지. 껍질이 같다면 핵전하량이 클수록 잡아당기는 인력도 역시 클 거고요. 그럼 인력이 크면 쭉쭉 잡아당기면 사이즈는 작아야지. 그러니까 핵전하량 제일 작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사이즈가 되겠다. 그러면 얘네가 원자 상태일 때는 사이즈 어떻게 돼야 돼요? 원자 상태일 때도 같이 적어보세요. 근데 잘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원자 사이즈 비교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혹시 껍질 수가 다른가? 이 핵전하량이 다른가? 이거 보기로 했지?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 사이즈 비교할 때 지금 우리 서로 다른 조건 3가지가 나왔거든? 원자든 이온이든 반지름 크기 비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건 3가지예요.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원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껍질 수 큰 놈이 무조건 커. 핵전하량 다 필요 없고 껍질 수가 1번이고 만약에 껍질 수가 같아 그러면 생각할게. 껍질 수가 많을수록 커지더라. 껍질 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동주기처럼 핵전하량 큰 놈이 어때야 돼? 쭉쭉 잡아당길 거니까 통일할게. 핵전하량 작은 놈이 사이즈는 클 거고요. 핵전하량 커지면 사이즈 작아진다는 얘기고 만약에 핵전하량 마저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게 요 놈이야. 그지? 껍질수 같았지? 핵전하량도 구로 같았지? 그럴 때 사이즈 마지막 비교한 게 전자 반발력. 자, 우선순위 순서대로예요. 요거. 그럼 보자. 그럼 아까 여기처럼 각각 다른 주기에 핵전하량도 다른 애들을 비교해라 그러시면 자, 우선순위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껍질수 먼저. O하고 F는요 2주기고요. 얘네는 3주기. 껍질수 3개짜리. 일단 누가 커야 돼? 뭐야? 나트륨, 네. 마그네슘이 크고 봐야 돼. 그다음에 그럼 얘네 2개 중에 누가 큰지 어떻게 판단해? 저 했잖아. 그지? 껍질수 같으면 핵전하량 작은 놈이 더 클 거니까 8번이 9번보다 클 거고 11번이 12번보다 클 거고 그럼 전체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나트. 그렇지. 나트륨이 가장 크고요.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되실 거예요. 됐어요. 그럼 27쪽 지금 한 개만 해버리자. 이온 에너지 조금 어려울 거라 27쪽 한 개만 하고 쉴게요. 네. 조금 외워줘야 다음 거 할 수 있어.
금속성이 뭐예요? 어디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의 성질 하시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금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말도 되고, 만약에 금속 중에서 금속성이 누가 더 크니 그러면 반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정도. 근데 거기서는 금속과 비금속을 준 거지. 저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그냥 모르는 건 아니고 애매하지 않아서 좀 다시 하고. 이거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없는 거는? 사 번은 사이즈 보고 누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만 판단하시면 풀 수 있어요. 전자 반발력이라면 안 돼요? 여기 뭐라 썼는데? 전자 수라는 뒤에 이온은 실은 해도 되는데? 다 뭐라 그랬다고? 전자 수. 아 전자수? 아 그건 상관없어. 같은 말. 위에 가로 넣기도 하세요. 소수랑 다 맞을 거야. 주역 정발이 작년에는 객관식밖에 없긴 했는데 근데 올해는 모르겠다. 2학년들도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서술형이. 지금 안 하고 지금 다 하는데 상가원이 어렵다며. 그러면 상가원을 먼저 하고 나 이번 학기인가? 생명 아, 이 학기? 다이스토리. 근데 지금 고등 생도 이 고등학교 거의 많이 어렵네. 네. 아니 고등학교. 하긴 그 한번은 별이 좀 어려운 게 없잖아. 들어갔지. 고등학교. 그것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내가 내용이 연기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자 일단 볼게요. 아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일요일 클리닉 오실 분들 수요일 어? 물리요? 물리 가야지. 금요일은 물리. 수요일 일요일. 아 진짜. 저 일요일에 올게요. 자 일요일 화학 클리닉. 일요일 일요일 화학 수업 아니야? 2시. 물리잖아. 오늘이 뭐야? 밥쌤 물.
일요일 2시. 정원이랑 채령이. 벌써 무슨 시에요? 아니? 밥이야? 박정원, 이채영. 그리고 없어? 밥승. 승리 2시 올 티어? 일요일 2시? 잘 해서 안 먹었어. 오케이. 국민이. 뭐 해요, 근데? 저 와야 돼, 근데. 얘네 이단원도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좀 시간 걸리는 거 있을 거니까 다음 주까지 오늘 숙제도 나갈 거니까 이단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알아서 와야 될 거다. 그럼 일요일에 올라요. 그리고 3월 되면 이제 수요일 클리닉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좀 힘들 거야. 그지 않니? 평일에? 근데 아마 주로 일요일 클리닉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혹시 수요일에도 올 수 있는 사람 다음 주에? 화요일 안 돼요? 화요일? 월화 안 되나요? 화요일이 월요일은 없고 돌아오는 주는 화요일이 되고 마지막 주는 화요일이 클리닉이 없어. 18일은 화요일 가능해. 18일은 계속 좀 그렇긴다. 한 3시 반 이후면 다 돼요. 진짜로 되게 많다. 애보다 알고. 자, 화수 중에 클리닉 올 사람들 시간 정해서 좀 이따 알려주고 가세요. 근데 화학만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지 않니? 생명도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고 생명까지 끝나고 한 번 더 적어자. 일단 이온화 에너지 보세요. 그 제일 예쁘던데. 수요일 안 돼. 나 카메라 하나 더 카메라 둘이 하나 세 개인가 봐. 이온화 에너지 꺼내볼까? 살펴볼까? 내가 게임 다 하고 싶다. 128쪽으로. 그래가 이거 뭐 한번 떠들고 128쪽 보라고 이 새끼들아. 저 화요일 안 되는데. 오늘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 외우셔야 돼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온화 에너지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지. 처음 들은 사람도 있고 지금 기억이 나면 좋겠는 사람 4명 있는데 여기. 왜요? 여기 왜 가야 돼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여기 4명 앉아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뭐였더라? 이거 안 했었어? 유명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했었는데. 자, 여기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이 될 때의 에너지인 거야. 나중에 화2에 가면 음이온이 될 때 에너지도 나올 거거든? 근데 화1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올 거야. 그럼 양이온이 된다는 건 원자에서 여기 있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꺼내는 게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어쨌거나 인력으로 잡혀 있는데 인력으로 잡혀 있는 저 전자 하나를 내가 이렇게 뺏어 갖고 쟤를 양이온으로 만들고 싶어. 이게 맨입으로 될 일이니? 내가 얘 거를 뺏어온다는 건 전자를 뺏는 대신에 그 뺏기 위해서 에너지가 막 들어가겠지. 그래서 전자를 뺏는 대신 나는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서 이온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흡수를 할까요? 방출을 할까요? 원자 입장에서. 장출. 옥수. 자, 내가 서윤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뺏어올 거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쉽게 뺏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내가 이거를 막 뺏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뺏는 대신 에너지를 줘야지. 그래야 얘 입장에서 뺏겨주는 거야. 맞아요? 세상에 일방은 없어. 기브앤 테이크야. 내 전자를 뺏어왔으면 밖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 그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대신 에너지를 흡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인데 조건이 있어. 그냥 원자가 아니고요. 기체 상태 원자예요. 모든 애들을 다 기체로 일단 만들고 시작할 거야. 나트륨조차도.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 그래서 핵심은 원자가 양이온 될 때 흡수하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꼰댔어. 됐어요? 그럼 외울 수 있겠지? 이건 그럼 다른 말로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놓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야? 떼고 있는 나한테 밖에서.
그럼 내가 그 에너지가 있어야 쟤한테 줄 수 있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원자 입장에서 흡수하는, 내 입장에서는 떼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금속 원자가 에너지를 드시고 금속 양이온이 돼요. 전자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부를 거고, 자, 기준은 전자를 몇 개를 뗄 거래? 1몰. 여기 있는 애들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떼어내고 양이온이 될 거예요. 여기 기준이야. 그때 에너지를 말할 거고, 그래서 에너지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500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전자 1몰을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으로. 단위 됐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됐으면 이제 지울게요. 자, 동족, 같은 족 원소들의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합시다.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면 얘네들 전자 껍질 점점 많아지지. 그럼 우리 아까 이온 사이즈, 이온 반지름은 어땠어요? 커졌어요. 왜요? 전자 껍질이 들어가면서 지 껍질 수가 많아져서. 그러면 그 많아진 껍질에 맨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있을 거야. 그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그들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되고? 줄어드는 줄어들지. 인력이 막 작아졌단 말이야. 그럼 인력이 작아질 거니까 여기 있는 인력이 좀 세게 있는 이 전자를 뺏어올 때 하고, 인력이 약한 여기 있는 전자를 뺏어올 때하고 누가 쉬워? 밑에 있기 쉽죠. 인력이 작을 때 이거 뺏어오기 좀 쉽겠지. 그 말은 내가 얘를 뺏어오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가 별로 안 커. 근데 인력이 큰 얘는 이거 뺏어오려면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 이 뜻인 거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작아진다. 내려갈 수.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 쉽게 때울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웠었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그래서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배웠거든. 금속한데 반응성이 뭔데요? 그치, 양이온 되는 거. 그럼 양이온 되기가 쉽다는 건? 아, 전자 잘 잃어버려. 그 말이었던 거야. 그걸 우리는 이온 에너지라는 말로 바꿔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질 거예요. 이유 뭐라고 말해요? 왜 작아졌어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 커져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들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떼어낼 수 있더라. 서술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대화는 서술형 비중 많아요. 하하. 파이팅. 저 화이팅. 됐으면 동주기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같은 주기 원소들은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염소까지 가볼게요. 일단 18종 원소는 냅둬 볼게요. 그럼 나트륨에서 염소까지 가시면 껍질수 싹 다 어떤데요? 똑같아요. 껍질수는 어차피 3개로 같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물론 전자수도 달라지고, 또 전하량이, 핵전하량이 11개였고 얘는 17개였고, 그러다 보니 바깥 껍질에 있는 여기 7개의 전자 중에서 한 놈을 떼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한 놈 전자를 이렇게 떼갈 거야. 그러면 껍질은 똑같이 세 번째 껍질에 있고 그 많은 전자 중에 한 놈만 딱 떼갖고 올 건데, 플러스 11이 이 아이를 당기는 인력과 플러스 17이 얘를 당기는 인력, 누가 더 크겠어?
17이 크겠지. 돼요? 그러니까 이 전자 떼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동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전자 떼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 이온 에너지가 작아져 커져? 커져. 그럼 이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누구 전하량? 원자 그렇지. 핵 전하량이 커져서 인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그릴 거예요. 유형을 알았으니까 얘를 그립시다. 거기 여러분 이렇게 그리라고 기다란 표를 줬고 맨 처음에가 없는 데가 0부터 시작하네. 그럼 0 냅두고 자 1, 2, 3, 4 여기 있는 게 원자 번호야. 그럼 1번 수소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수소, 리튬, 나트륨 얘네들 여기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작아진다고 쉽게 뗄 수 있다고. 그러면 1번 수소 8, 9, 10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야. 만약에 칼륨의 이온 에너지가 이거야. 나트륨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거고요. 수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 거고요. 큰 흐름 되지. 17쪽만 또 모아볼게요. 자, 17쪽 9번 플로린.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수소 헬륨 먼저 하자. 수소 다음에 2번 헬륨.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이미 자체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안정한 얘한테 전자를 꺼내온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헬륨은요 이온 에너지가 엄청 커요. 웬만하면 전자를 안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거 떼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지? 그러고 나면 헬륨보다 좀 작게 아까 리튬을 안 했었구나. 좀 작게 리튬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럼 리튬부터 네온까지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번호 커지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핵전하량 커지니까 이온 에너지도 커질 거야. 그럼 3번부터 10번 네온까지는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게 맞는데 대체로 커질 건데 예외가 나올 겁니다. 자, 경향성은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2번 예외가 나타났다 올라갈 거예요. 어디가 예외일 거냐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자, 어디가 예외라고? 붕소 13조 원소, 산소 16조 원소. 여기가 둘이가 예외예요. 자기보다 바로 앞에 있는 베릴륨보다 조금 작고 질소보다 조금 작아. 리튬보다 작지는 않아. 자, 3주기도 마찬가지. 나트륨에서 시작해서 아르곤까지. 그럼 아르곤도 네온보단 조금 작았었겠지. 같은 주기 애들 이렇게 작아지는 중이고 얘도 대체로 증가하는 거 맞는데 어디서 감소할 거냐면 11, 12, 13, 14, 15, 16, 17, 18. 그래서 띵띵, 띵띵, 띵 이렇게 가실 거야. 경향이 계속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누구랑 누구예요? 알루미늄,
쪽 누구? 황. 그렇지. 얘네 둘이 예외. 그래서 마그네슘보다 얘가 작고 임보다 얘가 작다. 그리고 나면 19번 칼륨, 20번 칼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그려보세요.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이온은 제일 큰 거 헬륨이어야 하고요. 예외가 왜 생기는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그 예외되는 그 아이들은 색깔로 좀 이렇게 티 나게 해놓으세요. 그 예외인 애들 원소 기호를 적어놔. 네. 한번 해보 얘기. 됐나요? 자, 이거 말뜻 하나 볼까? 우리 전자 전이할 때, 자, 전자 껍질 주영자수 n이 1일 때 얘가 갖는 에너지 얼마였어요? 기억나? n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K 1312 이런 거 있었어, 그치? 그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 수소야. 바닥 상태에서 전자 어디 있어?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 1껍질에 있었어. 얘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온으로 됐다는 거. 무한대 껍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껍질 표시가 나오시고 전자가 여기로 갔어. 아예 날아갔어요. 야. 이게 이온화 됐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온화 됐어요. 그럼 이땐 에너지 얼만큼 필요할까요? 이만큼 에너지 흡수하실 거잖아. 그럼 그때 흡수한 에너지의 크기를 물어본다 그러시면 여기 에너지에서 여기 에너지 빼야 되겠지. 그럼 무한대 껍질 에너지 어떻게 쓸 건데? 무한대 껍질 에너지에서 빼기 1껍질 에너지 쓰실 거고요. 그럼 무한대 껍질이니까 마이너스 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1 제곱분의 K. 그럼 어차피 얘는 0일 거고
여기에 있던 에너지의 크기만큼 가해 주셔야 이온으로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나왔으면 요거랑 같이만 하나 연결해 주세요. 무한대로 간다 이러면 이게 이온 에너지다. 자, 그러면 이건 됐고 저기 붕소하고 산소한테서 예외가 나오는 이유를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 붕소야. 붕소 전자배치 한번 그려봅시다. 1s에 둘, 2s에 둘, 그리고 이 P에 하나. 그러면 여기에 두 개씩 그리고 마지막 P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게 붕소야. 그럼 베릴륨은 어때 써야 돼? 요렇게 P가 없어요.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ES 오비탈 전자랑 이 P 오비탈 전자랑 에너지 레벨 같아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수소일 때는 그딴 거 상관없지.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레벨 같은데 다전자 원자면 얘보다 얘가 에너지 레벨이 좀 더 높아. 그러다 보니 1s, 2s, 2p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어. 붕소는 아니 베릴륨은 이 상태고 붕소는 이 상태고 그러면 매우 그나마 안정한 상태인 여기에서 요 전자 하나를 꺼내가는 게 붕소 아니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꺼내가는 게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다 보니 플러스 4짜리 베릴륨이고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꺼내가요. 이 S에서 플러스 5짜리 붕소이고 좀 더 에너지가 높은 이 P에서 전자를 꺼내가요. 사실은 핵전하량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밖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능력도 커진 건 맞아. 근데 얘보다 여기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핵전하량이 커져서 전자를 땡기는 인력에 비해 이 아이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불안정해지는 정도가 좀 더 영향력이 컸던 거야. 그래서 안정한 얘를 꺼내는 것보다 좀 더 불안정한 얘를 끄집어내는 게 에너지가 덜 들더랍니다. 그래서 베릴륨보단 붕소가 조금 더 낮아요. 자, 그럼 붕소의 이온 에너지가 작은 이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붕소는 어디 있는 거 꺼낼 거고 ES 아니 베릴륨은 붕소는 이 P에서 꺼낼 거고 그러면 붕소에서 전자를 꺼내기가 쉬운 이유가 뭐야? 그럼 어떻게? 어디에?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불안정해서 또는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붕소한테 진 거야. 아니 붕소가 베릴륨한테 진 거야. 자, 줄 쳐주세요. 어디 있냐면 128쪽에 맨 아래 3번 주기성의 예외에서 베릴륨 붕소 나와 있어. 에너지가 높은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13족 원소가 에너지 낮은 이 S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베릴륨보다 떼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P 오비탈이 이 S 오비탈보다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자, 이번엔 질소하고 산소를 봅시다. 얘는 좀 얘기가 달라요. 질소 1s2, 2s2, 2p, 3, 산소는 2p, 4. 자, 질소 이렇게. 자, 반면에 산소는요.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자, 질소하고 산소의 차이는 어차피 다 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똑같아. 그건 큰 차이가 없는데 얘네 셋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홀전자가 최대인 상황으로 있을 때랑 한 방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갔을 때 그러면 플러스 7짜리 원자핵을 갖는 애가 플러스 8이 되면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능력이 역시 커진 것도 맞으나 그에 비해 한 방에 전자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안정한 상태의 전자 하나를 꺼내오는 것보다 방에 2개가 있다 보니 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 아, 막 귀찮아. 그래서 이거 하나를 떼갖고 오는 게 조금 더 에너지가 낮게 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 다음에 2개가 들어간 플로리는 어차피 나도 한 방에 2개고 어차피 너도 한 방에 2개잖아. 그럼 그 영향력이 비슷하겠지? 그러면 핵전하량이 큰 플로린이 떼기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다음에 플로린은 그래서 예외가 아닌 거야. 그래서 딱 경계. 홀전자 하나씩 있어서 안정할 때와 그다음에 반발력이 딱 생겨있는 요 경계일 때 전자를 떼기가 조금 더 쉽더라. 왜요? 그럼 질소보다 산소 15족보다 16쪽에서 전자 떼기 쉬운 이유는 그럼 어떻게? 반발력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이것도 줄 쳐줄게요. 실제로 조금 쉬우면 서술형으로 이거 이유를 써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16쪽 원소는 2p5비탈의 쌍을 이룬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더 쉽다. 줄 쳐주세요. 자, 우리 2주기 원소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말로 순서를 불러봅시다. 자, 2주기 원소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불러주세요. 지금 일단 리튬, 맨 앞에 리튬, 공소 그치, 베릴륨, 여기가 공소, 리튬, 공소, 베릴륨, 그리고 산소 탄소, 산소 그치, 질소는 여기 쓸 거니까 작은 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래서 그래프도 그래프고 말로도 순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함주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래야 함정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자, 이게 됐으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아까 얼만큼 뗐어? 1몰 하나만 떼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나트륨 원자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 딱 하나 쓰는 순간 바로 네온처럼 안정해지겠지. 그럼 봐. 여기 있던 나트륨이 3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았던 전자떼기 제일 쉬웠던 애가 이미 하나를 딱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전자배치가 네온처럼 됐으니까 나트륨 양이온은요 얘와 같은 위치로 올라서는 거야. 이제 난 이제 되게 안정해. 이해돼요? 그러면 네온 하나에서 전자를 떼는 거랑 나트륨 양이온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는 거랑 누가 더 어려울까? 나트륨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왜요? 얘가 높으니까 뭐가? 원자 핵산 핵전환량이. 그치? 그럼 얘하고 얘는 이미 전자 껍질 수가 같아졌단 말이지? 근데 양성자 10개? 11개? 아, 이놈의 인력이 좀 더 세? 이렇게 되는 순간 심지어 네온보다 좀 더 큰 에너지를 갖는 위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떼기 어려운 애가 이제 되었어 라는 뜻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실 때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야. 자, 한 칸 땡겨서 얘는 이 위치로 가고요. 그럼 네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이미 하나 잃어버렸어. 안정도는 이미 깨졌어. 그러면 플로린처럼 되는 거야. 네온이 만약에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플로린의 지위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플로린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지위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자기보다 앞에 칸에 있는 애들로 한 칸씩 밀려서 내려갈 거야. 그런 식이면 산소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해? 누구처럼 돼요? 질소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O하고 F하고 역전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이따 순서 다시 적어줄게.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하나를 뗐을 때 이렇게 한 칸 앞으로 옮겨서 나는 앞으로 크기 비교라는 걸 할 거야. 이번에는 두 개를 떼볼 거야. 자, 우선 마그네슘한테 전자 하나만 떼볼게요. 그럼 마그네슘이 전자 하나가 떼지면 누구와 같은 지위로 돼? 나트륨처럼 되겠지? Mg 이렇게. 그럼 마그네슘의 전자 하나 뗀 얘는 안정해요? 아직 안 안정해. 제가 안정해지고 싶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를 더 떼서 얘처럼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은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리면 안정하지 않아. 두 개는 잃어버려야 네온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한 개 이상의 전자를 차례대로 계속 떼는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10개면 10개 다 떼도 돼. 다만 걔네를 떼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Mg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딱 한 개만 떼낼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안 컸다? 여기서 전자 하나 떼낼 때 에너지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하나를 떼서 요게 됐어. 여기서 하나를 더 뗄 거야. 물론 지금보다 작아진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전자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첫 번째 거 떼는 거보다 같은 놈한테서 두 번째 걸 떼는 게 더 힘들어. 세 번째 거 떼는 게 더 힘들어. 실제로 증가하는 게 맞아. 근데 다만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그네슘한테서 이미 두 개를 다 뗐어. 그럼 이제 누구처럼 됐어? 네온처럼. 그럼 Na 플러스랑 Mg2 플러스랑 비교하면 여기서 전자를 한 번 더 떼고 싶어. 어느 놈이 더 커? 마그네슘이 훨씬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거야. 그럼 마그네슘한테서 몇 개를 떼다 보니까 첫 번째 전자 뗄 때는 에너지가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도 아까보단 조금 더 들긴 했지만 되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 더 떼려고 보니까 이미 나는 네온처럼 안정해졌는데 한 번 더 떼.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안 떼질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 거 뗄 때까진 괜찮았는데 세 번째 거 뗄 때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다? 두 개를 뗐더니 비활성 기체처럼 됐어요. 그럼 이 아이의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야? 두 개까지는 떼도 돼 이 말인 거니까 원자과 전자 두 개란 뜻이야. 그럼 나트륨은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니까? 한 개짜리니까 여기서 전자 하나 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이거였다면 여기서 전자 하나를 또 뗄 때 이온화 에너지가 크긴 큰데 어떻게 커? 겁나 커. 그치? 이미 안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이렇게 겁나 커야 돼. 아, 넌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구나 이런 뜻이에요. 읽을 수 있겠어요? 내 순차적 에너지는 이렇게 활용할 거야. 그러면 어디 갔어? 자, 일단 3번에 빈칸 넣어볼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차수가 커질수록 1차, 2차, 3차 하나씩 계속 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일단 증가한다. 1보다는 2가 2보다는 3이 점점 증가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하실 때는 밑에 있는 표를 볼게요. A 보시면 이 원이 496, 얘가 4562, 6912 뭐 이딴 식으로 가고 있어. 자, 이걸 보는 방법은 2원에서 2,2로 가실 때 얼마 정도 증가해요? 크기로 따지면 한 4,000 좀 안 되게 증가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약 2,000 좀 넘고 한 3,00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네, 크기로 2,000, 3,000, 4,000을 보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앞에 거보다 뒤에가 몇 배 많이 늘어났는가를 볼 거야. 그럼 몇 배 정도 돼? 거의 10배.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는
1점 1점 몇 배. 여기도 1점 몇 배. 그러면 여기가 겁나게 증가한 구간이겠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빗금을 그실 거야. 그럼 이 말은 하나 뗄 땐 괜찮았는데 두 개 뗄래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그 연자가 전자 몇 개짜리? 한 개짜리. 1조 원소야. 요딴 식으로 금 그어 보세요. 어디가 개 중에 가장 큰지. 기준은 최소한 4, 5배 이상은 커야 돼. 그런 거 없으면 그 빗금 못 긋는 거야. B는 어디요? 2에서 3 사이 갈 때 한 5배 늘어났지. C는? 3에서 4 C는 3에서 4로 갈 때. D는? 2에서 3 2에서 3. 그러면 2족 C는 몇 족 원소예요? 13 그렇지 13족. 그럼 여기 또 보기 중에 3족 원소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다.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그러면 이제 각 원소의 원자가 전자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실 거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자끼리 비교하여 그럼 이제 누가 같은 족이니까 B하고 D가 그러면 B하고 D를 비교해서 같은 족이니까 B가 위에 D가 아래 또는 D가 위에 B가 아래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 누가 더 위에 있는 애냐 즉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크고 작을 거냐 이거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1 이온화 에너지 738 D는 896 그러면 같은 족 원소라면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족 원소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니까? 작아질 거니까 누가 더 작아? B가 더 작아? 그럼 B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되겠어요? 이 말 이해했어? B가 더 작은 거 아니야?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원자 번호는 B가 더 큰 아래쪽에 있는 거라는 얘기지. 원자 번호는 B가 더 크다가 말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태영아 나갔다 와도 돼. 물 마실 거야? 따뜻한 물 마실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C 같은 애. 그럼 C는 몇 족 원소니까? C는 13족 원소야. C가 안정한 이온이 되고 싶대. 즉 바닥 상태가 되려면 전자 몇 개까지 떼야 돼? 3개. 그럼 전자 3개 떼고 싶어. C의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2745랍니다. 그럼 C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에너지 얼만큼 필요하겠니? 물어봤어. 2745 있으면 돼요? 이건 안 이렇게 안 물어봤겠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C의 E3가 2745에는 무슨 뜻이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응?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를 네, 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럼 첫 번째 것도 떼고 두 번째 것도 이미 뗐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뗐어야 되고 얘도 뗐어야 되고 거기다 이것까지 떼야 해. 그러니까 C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E1, E2, E3를 합친 것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것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더해서 쓰셔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30쪽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하긴 좀 많은가?